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통계 실력 쌓기 문제, 네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많지 않은 문제들인데요. 한 문제 한 문제 어떤 내용들 있나 우리가 배웠던 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91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어떤 학급 20명의 수학 점수를 각각 x1부터 x22까지의 별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자. 이들의 평균을 m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m이라는 것을 우리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m이라는 놈. 자, m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x1부터 x20까지 합이죠. x1 플러스 띠리릭 플러스 x20. 자, 요놈의 합을 갖다가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20으로 나눈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이 평균 m과 수학 점수 x1부터 x20까지를 합하여 다시 평균 m'을 구했을 때,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평균 m 있죠. 평균 m. 요 평균 m에다가요. 평균 m에다가 누구를 더한다라고 그랬냐면 x1부터 x20까지 합을 구한대요. 자, 어떻게? x1부터 플러스 띠리릭 플러스 x20까지의 합.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놈의 평균을 다시 합쳐서 구한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요놈이 m이죠. m이에요.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될 텐데 숫자나 뭐 값이겠죠. 요놈과 그 다음에 요 20개의 별량을 더 더한 겁니다. 그러면 총 20개에다가 하나가 더 더해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몇 개로 20개의 별량과 1개의 별량을 합친 거니까 21개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누구란 얘기냐면 바로 m'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정리를 했을 때 m'의 값과 m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의 b를 구해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m이 요렇게 된대요. 20분의 x1부터 x20까지 합이거든요. 그럼 x1부터 x20까지 합을 구해보면요. 20하고 m을 곱한 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 놈은요. m값이라는 것은 20m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x1부터 m이라는 것은 20분의 요 놈이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은 m이에요. 요렇게 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 놈. x1부터 x20까지. 그죠? x1부터 x20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니까 20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바로 20m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써보면 요 놈의 m값 평균 m과 그 다음에 요 놈의 별량들의 합인 20m이죠. 20m. 자, 요 놈을 갖다가 누구로 나눈? 21로 나눈 값. 21로 나눈 값. 바로 그것이 누가 된다? m'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m'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해보면요. 자, 이것은 21분의 21m이 되는 거니까 m'은 바로 m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서로 같은 값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 대 m이라는 b는 몇 대 몇입니까? 같은 수니까 당연히 1대1이지. 그쵸? 요 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몇 번입니까? 1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오른쪽 표는 선생님 밑으로 내렸습니다. 전국 하청 ABCD의 수질 개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죠. 2005년 평균 BOD와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월별 BOD를 측정한 자료이다. 자,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BOD를 구했을 때 2005년에 비해서 수질이 개선된 하천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중요한 건 수질이 어떨 때 개선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개선된 하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측정값이 감소할 때 그랬어요. 그죠? 감소할 때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측정값이 줄어드는 것을 바로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하천이 ABCD 5개의 하천 중에 바로 누가 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에 오타가 좀 있죠. 2005년 평균이 나오고 그 밑에가 2005년이 아니라 2006년 4월, 6월, 8월 이렇게 2개월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2005년의 평균들이 위에 나와 있죠. 35, 38, 21, 24, 15.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건 뭐냐면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이 세 개의 별량에 관한 그들의 평균이 예전에 2005년의 평균보다 줄어든다면, 그죠? 그러면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작년의 평균에 비해서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이 더 작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균을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평균이라는 건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를 이용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2005년의 평균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편차들을 구해서 그 편차들의 합이 더 작은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아니면 그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해보면요. 무슨 뜻이냐? 아니, A라는 하천은요. 2005년 평균이 35였어요. 그죠? 근데 2006년에 지금 이 세 번의 검사 결과에 걸친 별량들이 각각 37, 34, 34죠. 평균에 비해서 얘는 2점이 플러스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1점 마이너스예요. 얘는 1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A는요. 다음 2006년 요 세 번에 걸친 평가에서도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요걸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편차를 구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년의 평균과 똑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의 수질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B 하천 한번 볼까요? 작년에 38이었어요.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지금 5점이 작아요. 마이너스 5. 여기는 지금 3점이 많죠? 플러스 3. 자, 38점은 0이에요. 그죠? 자, 요 왼쪽은 얼마였었냐면 0이었거든요. 편차의 합이. 근데 요 두 번째 B라는 하천은요. 편차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2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별량 2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건 수질이 개선됐다고 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C를 한번 볼까요? 21인데요.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입니다. 자, 다 합쳐보면 얼마죠? 플러스 1이죠. 여기는 오히려 1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질이 더 나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24가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점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27이면 3점이 많아요. 26이면 2점이 많아요. 그러면 5, 요거 2하고 마이너스 2 사라지니까 여기는 3이 되네요. 이건 수질이 진짜 나빠진 거죠. 훨씬 더 나빠진 겁니다. C보다도 안 좋아요. 그럼 2 한번 볼까요? 15입니다. 여기는 0이겠고요. 여기는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는 2가 되죠. 자, 이렇게 되네요. 수질이 개선된 하천은 어디라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B가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질이 개선된 순서대로 한번 써봐라. 가장 많이 개선된 곳으로부터 그 다음에 수질 오염된 곳까지 순서대로 적어봐라. 그러면 어떤 순위 되겠습니까? B, 그 다음에는 A,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E, 그 다음에는 D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오른쪽 그림은 자료 A와 B의 분포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이다. 자료 A, B의 분산이 서로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산이 서로 같을 때 자, 그때 B분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럼 각각의 분산들을 구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평균. 자,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은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별량을 가진 게 도수가 2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2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A짜리가 하나니까 또 2A예요. 이렇게 더해지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A짜리가 2개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6A가 되죠. 자, 이게 총합이에요. 별량들의 총합이고요. 그것을 별량의 개수로 구해야 되겠죠. 도수의 개수, 자료의 개수. A짜리가 2개라고 그랬고요. 요게 하나고 요게 2개예요. 그러면 총 5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5개. 그럼 평균이 얼마냐면요. 6, 7, 8, 90 이렇게 되니까 평균은 2A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균은 이렇게 안 구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대칭형이니까 가운데가 평균이 되게 돼 있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형이면 가운데가 평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그렇게 다루어져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은 누가 되냐면 바로 요 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을 구하러 가야 되겠죠. 자, 분산. 자, 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각각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죠. 편차라는 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각각의 별량 A에서 평균 2A를 뺀 거. 자, 요 놈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2A에서 2A를 뺀 거. 자, 요 놈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3A에서 2A를 뺀 것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도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배 해야 되고요? 2배를 해줘야 되겠고요. 여기는 1배고요. 여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2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자, 이것을 갖다가 총 별량의 개수 5로 나누어 준 거. 바로 이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5분의가 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A예요. 그죠? 마이너스 A의 제곱이면 플러스 A 제곱 돼요. 그러니까 2A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없죠. 0이니까. 2A 제곱에 여기가 또 2A 제곱이 됩니다. A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4A 제곱이 되죠. 그래서 5분의 4 A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평균이 누가 나오느냐. 자, 대칭형이니까 이 평균은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요? 2B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자,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맨 왼쪽에 B에서 2B를 뺀 거죠? 이게 편차의 제곱이에요. 근데 도수가 4네요, 4. 그러니까 4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2B에서 2B를 뺀 거죠? 2B에서 2B를 뺐는데, 요 놈의 제곱에 도수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B에서 2B를 뺐죠? 2B를 뺀 것의 제곱입니다. 자, 그놈의 4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몇으로 나눠야 되냐면요. 총 도수의 개수입니다. 4, 2, 4죠. 2, 1, 2가 아니에요. 4, 2, 4면 10이죠, 10. 자, 요거 10으로 나눠줘야 되죠. 자, 정리하게 되면요. 요건 10분의 여기 볼까요? 요거 B제곱이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제곱이에요. 그러면 4B제곱이고요.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4B제곱이죠. 그러니까 8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4 B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자료의 분산이고요. A 자료의 분산, 그 다음에 이것이 B 자료의 분산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자료 A와 자료 B의 분산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A의 분산, 얘가 B의 분산이죠.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말은 바로 5분의 4 A제곱하고 5분의 4 B제곱이 같으니까 바로 A제곱이 B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자,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거 할 수가 있냐면 A는 B와 같던지 아니면 또는 A는 마이너스 B가 돼야 될 텐데 A나 B나 모두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오른쪽 조건은요. A가 양수면 B는 음수돼 버리죠. 그쵸? 그리고 A가 음수면 B는 양수돼요.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다른데요. 자, 별량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와 B는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 B분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B와 A가 서로 같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자, 4번입니다. 5개의 별량 5, 6, 7, x, 12마x의 표준 편차를 fx라고 할 때 이 fx가 f4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는 그랬습니다. 그쵸? 자, 물론 이제 좀 쉬운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원칙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필요한 게 fx하고 f4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fx와 f4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x부터 정리해볼게요. 자, fx를 정리하면요. fx를 구하려면 표준 편차가 fx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우리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쵸? 자,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5, 6, 7, x, 12마 x를 다 더하면요. x하고 마이너스 x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12, 18, 18에 요게 12이니까 30이거든요. 30이 별량 5개니까 5, 6에 3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6이란 뜻이죠. 그죠? 자, 평균은 6이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분산을 구하는 순서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5하고 6하고 이제 차를 생각해도 되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 5하고 6의 차가 1이니까 1, 1은 1. 그 다음에 6하고 6은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7하고 6은 1, 1은 1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그 다음에 x와 6의 차 바로 x-6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플러스 12-x와 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길 빼든지 여기서 여길 빼든지 뺀 것에 제곱하면 되거든요. 12-x에서 6을 빼면은 12에서 6만 빼면 되니까 6-x죠. 자, 순서 바꿔도 되니까 x-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놈을 갖다가 몇으로 나눈 거? 역시 별량 5개로 나눈 거죠. 자, 그 놈에다가 루트를 띡 씌워주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 표준변자죠. 그러니까 fx가 됩니다. fx.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결국은 fx가 누구인지를 구해냈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 필요해요? f4가 필요하죠. f4라는 건 뭡니까? f4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4를 한번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죠. 자, 루트가 되겠고요. 자, 5분의 자, 1하고 1은 더하면 2가 되게 돼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거든요. 4가 돼요. 4. 8이죠. 8. 그쵸? 8이면은 결국은 10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갑니다. 얼마가 되죠?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랬어요. 결국은 요놈. 루트 5분의 좀 더 간단히 해보면요. 요 놈은 x-6의 제곱, x-6의 제곱이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2x가 나오나요? 그럼 마이너스 24x가 되겠고요. 상수항 남았죠. 여기서 36, 여기서 36. 그러니까 72인데요. 2가 더 더해지니까 플러스 74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자, 요 놈이 작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루트 2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보면요. 이 루트 분리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루트 5분의 루트 2만큼이에요. 그러면 루트 5가 일로 넘어가면 되죠. 양수니까 어차피. 그러면 루트 10이 되겠죠. 루트 10. 그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루트 5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요. 곱해지게 되면 바로 이 5는 사라집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한 결과는 루트 10이죠. 루트 10. 그 다음에 얘는 루트 요만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루트 버려도 근호안의 값은 같아야 되는 거죠. 부등식을 똑같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74는 작다. 자, 요 루트화는 얼마였었냐면 10이었죠. 10.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요거 간단히 해서 다시 한번 적어봐야 되겠는데 10 넘어가면 64죠. 그러니까 짝짝짝이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 64의 반입니다. 그죠? 그러면 플러스 32죠. 32는 얼마보다 작다? 10 넘어갔으니까 여기 0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4, 8에 32에 둘 다 마이너스를 갖고 이것이 사이 범위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는 작은 것보다 크고 즉 4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8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은 실력 쌓기 문제 4문제를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단원 종합 문제 역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먼저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